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최고 통수권자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측 주장, 또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야당 측 입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자, 어제 김영배 의원께서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노골적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국정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하질 않고 전임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망신 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오히려 호소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결국 정쟁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국정감사가 국민들께 국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정책의 미래를 밝혀내는 이런 이제 장인데, 그냥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전 정부에 대해서 흠집을 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태도에 저 어제 참 좀 놀랐습니다. 이게 증인 채택 자체가 보통 여야 간사가 좀 협의를 해서 우선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사 간에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여당 지도부에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싶었는데, 다른 상임위, 예를 들면 법사위나 국회 운영위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수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임위이기 때문에 뭐 혹시 모르는데, 이 국방위처럼 여야가 없이 이렇게 국가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이런 이제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짜고짜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저 정말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뭔가 누군가의 지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이런 입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겁니까? 예, 역대로 보면은 국방위는 여야도 초월하고 진보 보수도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 이런 이제 주제들이 주로 공방이 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방위가 분위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정쟁보다는 좀 국방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군 관련된 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서 여야를 초월한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다짜고짜 이렇게 제기된 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어제 뭐 신원식 간사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아무런 혐의도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라는 일은 어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거는 정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신원식 간사는 순수한 자신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좀 그 얘기거든요. 수사 관련해서 다른 수사, 뭐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증명되어 있는 그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는 그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이 욕보이고자 하는 이유 이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각종의 의혹들이 많잖아요. 네. 장신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거 아니냐, 불법으로 이렇게 수주한 업체를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막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지금 국회 운영이나 법사위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야 이게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어떤 이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제 민생을 중심으로 이 논의가 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국회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직 자기 정치적인 인기나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저런 모습에 참 좀 실망스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사 협의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예, 어제는 일단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라, 이렇게 위원장이 이제 정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잘 지켜보면서 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들 강력하게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 전 대통령 말고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 또 김유군 차장, 서훈 전 원장까지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래 국정감사법에 보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A든 B든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밝혀진 결과를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뜻은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정치적 그런 선전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감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기점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 정책 비판이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나가시기 전에 보니까 외신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즈하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비난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본인께서도 대담한 구상을 말씀하시면서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남북 간의 역사적인 일들을 진행해온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 쇼였다,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해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국익에도 반하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오히려 이제 자해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좀 본인이 일을 잘해서 국민들께 점수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해서 오히려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이제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이제는 좀 실력으로 당당하게 민생을 챙겨서 국민들께 칭찬받고 점수받는 그런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순방 얘기를 지금 하니까 지금 조문 외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조문을 제대로 못했어요. 교통통제 때문에. 또 야당은 이 홀대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슬픔을 활용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문록을 오늘 보니까 작성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뭐 다행인데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을 가셨을 때 유엔이죠. 네. 행사 가셨을 때 교통편이 원활치가 않아서 걸어서 회의장을 이동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마크롱 대통령도 보니까 예, 걸어서 조문을 하셨던데요. 우리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잘 못 모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도착하셔서 네. 그 보니까 2시, 3시 이렇게 도착하셨던데 늦었어요. 예. 낮에 좀 늦었다고는 하지만은 낮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갈 수 있는 시간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좀 정확히 판단을 했다면 조문을 직접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마치 이제 가서 뭐 밥만 먹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스스로 자초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 문제는 의전비서관실을 비롯해서 외교부가 저는 크게 반성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영부인께 직접 가신 이유가 조문 때문에 가신 건데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저는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사과. 이 의전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만약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상임위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까? 뭐 운영이나 뭐 외통. 네, 이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지금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여서 이 문제 국회에서 반드시 좀 확인할 그럴 일정과 의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네. 김영배 의원님도 지금 이게 합류한 걸로 지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대책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형평성도 잃고 그리고 별 근거도 없는데 무리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야당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렸고요. 분과를 3개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탄압대책 분과 그리고 민주당 대책 분과 그리고 이제 개별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사정에 대해서 분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꾸렸고요. 특별하게 이제 TF를 구성한 것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 돌격대로 오히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앞으로 대응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조만간 경찰청 항의 방문이나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일정을 어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능동적 대응을 하겠다. 언론에 그런 얘기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 능동적 대응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구잡이식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사항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뭐 특별검사 임명 등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조정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좀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적 동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검사라는 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네. 발동되는 것이라고 볼 때 윤석열 검찰이 지금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63%가 넘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65%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저는 우리가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는데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저는 여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도 국민적 여론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민주당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동의 속에 그런 이제 특검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배 의원님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고가 장신구 그 재산 누락 관련해서 해당 자료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예.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더 잘하실 것 들었는데요. 같아서요. 이게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비서관실이나 관련 부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는 이런 이제 견제 기능, 감시의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화근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오히려 해명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장신구 문제는 재산 등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 등록이 선거 때도 하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인한테 빌렸다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던데 이게 굉장히 고가라잖아요. 그렇죠. 세 점을 합쳐서 1억이 넘는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뇌물 문제도 있거든요. 뇌물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자료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는 것은 이건 완전 꼬리 감추기 식인데요. 이건 이후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